안면 비대칭 혹시 턱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턱이 안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2분 만에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 2분 만에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턱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왼쪽에 보여주는 광대뼈 밑에 아프겠다. 네, 앙 다물기 운동. 이렇게 꽉 다물면 치아끼리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나무 막대기 서랍자를 갖고 딱 물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2분 만에 교정이 됐네요? 교정이 됐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환자의 영상을 보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한쪽 턱이 툭툭 빠져요. 실제로 한쪽 턱이 안 좋은 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특정 각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각도를 넘어가면 이렇게 툭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턱 한쪽이 잘 빠진다, 한쪽에서 소리가 잘 난다 하는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턱이 저렇게 빠지면 다 안면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쪽의 대칭성이 다르면 안면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턱관절의 문제가 우세하다 얘기할 때에는 턱관절 비대칭이나 턱관절 불균형 이런 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안면 비대칭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이제 턱 말고도, 턱은 원래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대칭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그건 말고도 양쪽 눈이나 이런 광대 높이나 코, 인중의 모양 이런 것들의 대칭성이 서로 다를 때에도 안면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튀어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안면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칭이 다르니까 비대칭이죠. 근데 비대칭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다 대칭인 것 같아도 양팔의 길이도 달라요. 그리고 양 다리 길이도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발의 아치 모양도 달라요. 그리고 허리 골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기저기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대칭성이 있지만 스스로 느끼는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은 잘 지내면 되는 거고, 비대칭에 더해서 어떠한 증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증상이 얼마만큼 비대칭성이랑 연관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치료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킬 것인가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면 비대칭 혹시 턱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턱이 안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비대칭만 있다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비대칭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대칭과 연관된 증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상 증상을 느끼거나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 있을 때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안면 비대칭이 어떤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안면골이 우리 아기들 보면 서로 다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나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 숨구멍이라 그래서 머리뼈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섬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일부분은 뼈고 일부분은 아직 덜 붙어서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 증상.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의 순환인데, 이해가 되나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만 보게 되지만 안면이란 게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뇌신경계 증상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 근데 비대칭이 있으면서 그런 뇌신경계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 비대칭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뇌신경계 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턱이에요. 그래서 턱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턱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전두골이나 측두골, 후두골, 안면골, 턱을 이루는 이런 턱뼈 말고도 상악골, 하악골, 속 안에 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작은 움직임이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전에 있었던 영상이 턱관절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맞는 방법입니다. 다 맞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쪼개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아까 환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턱이 툭툭툭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턱이 움직이는 그 뼈 관절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그 턱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 힘줄 인대들의 어떤 좀 느슨함 한쪽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을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턱관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긴장도 차이가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이쪽이 빠지는데 이쪽에 자극을 주면서 또 움직임을 준다? 반대쪽 턱관절의 움직임이 상대쪽 턱관절 움직임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고, 또 잘 빠지는 턱관절 근육의 치아를 서로 맞닿을 정도로 좀 무는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오른쪽 턱관절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냥 맨치아로만 하면 치아가 좀 아프거나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즈 같은 것을 물거나 아니면 나무로 된 서랍자, 막대기 같은 것들을 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천장에 딱 갖다 대고 움직임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쪽 턱관절이 빠진다 그래서 한쪽 턱관절이 빠지는 방향으로만 비대칭 운동을 주기보다 전체적인 가운데 안정화를 주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턱관절 비대칭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자극을 반복하다 보면 턱관절의 구조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용적인 부분을 넘어서 턱관절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신경계 이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에게는 신경계 질환, 브레인포그, 자율신경계 이상, 턱관절 통증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도 교육시켜드리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있다면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영상에서는 턱 위주의 움직임이었잖아요. 턱도 턱이지만 턱이 목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턱과 안면으로 가는 이런 비대칭을 개선한다는 게 우리 몸에 이게 신경계 순환 상태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나 정맥순환, 림프순환들이 가슴과 얼굴과 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더해서 우리가 좀 도움되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요 스트레칭, 그 중에 목비근이라고도 하고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를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 꺾으라고 말씀드렸죠. 반대쪽 이렇게 돌리고 그런 방법. 한 가지 더 조금 더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그러한 출발점이 다 요 쇄골에 있어요.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그 사이에서 이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혈관들,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비대칭이 있다, 안면 비대칭이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의 움직임들도 많이 뻣뻣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허리 스트레칭 하듯이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가슴을 펴고 대각선으로 좀 늘려준다 생각을 하고 자극을 주면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부수적인 증상들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을 저희가 내원을 하면은 이 턱관절 비대칭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운동을 했다 그래서 100%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고 일정하게 해줬을 때 분명히 전 상태보다 개선되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가벼운 경우에 스스로 관리에서도 잘 개선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턱관절이나 안면 비대칭 문제가 심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안면을 넘어서 척추 상태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턱관절 얼굴 자체가 목 균형이랑도 연관이 많고, 또 간접적으로는 등, 허리를 거쳐서 골반의 비대칭이랑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부정렬을 교정하는 교정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발의 아치가 비대칭인 분들도 있어요. 평발이면서 비대칭인 분들도 있고, 아주 심한 평발은 아니지만 한쪽만 유독 아치가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축이 비뚤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발에서의 아치 보완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안면 비대칭, 그 중에 특히 턱관절을 교정하는 운동 영상을 보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흔히들 안면 비대칭이 있다, 턱관절 모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겉모습, 미용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교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 안면과 턱관절은 뇌와 가깝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뇌신경 이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자주 띵하거나 멍하거나 이유 없이 눈 안면 근육이 떨리거나 근육 경련이 있는 분들, 거울을 보시고 안면과 턱관절에 비대칭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꼭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 내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을 교정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